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인데 그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이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받은 상가가 정말 잘 낙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낙찰을 잘못 받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서 질문한 분은 본인도 지금 공매를 통해서 상가를 이제 낙찰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물건들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미 과거에 낙찰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본인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 낙찰받은 상가가 과연 그 낙찰자가 잘 낙찰을 받았는지, 또 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임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앞으로 개별적으로 상가는 개별성이라고 했습니다.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적으로 어떤 경매나 공매에 나와 있는 상가를 입찰을 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게 임대가 잘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가를 얼마의 금액으로 입찰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어떤 기준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앞으로 이런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에 나와 있는 과거에 낙찰된 사례 또는 진행되는 사례를 가지고 계속 제가 계속이라 해서 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하나 또는 2주에 하나 정도는 꾸준히 해서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물건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서 사건 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다경 5710 5750 물건 번호 1번 물건입니다. 자, 과연 이 물건을 낙찰을 잘 받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경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 개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금액대가 4억 1,800에 낙찰을 해서 신권 감정가인데 신권에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4억 5,819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즉 신권에서 감정가 대비 109.62%로 낙찰을 했고요. 이때 입찰자가 6명이었습니다. 낙찰 시점은 2019년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1년 전 물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는 뭐 1년 후에 이 영상을 봐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2년 후에 이 영상을 봐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창업 아이템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하고 입지, 그래서 정말 낙찰을 잘 받은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1년 후에 이 영상을 보거나 2년 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1년 전 2019년 4월달 지금 2020년 3월이니까 약 1년 전에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신권에서 109.6%를 바로 신권을 입찰했습니다. 6명이나. 자, 과연 잘 받았을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 건물 있고 임차인 현황을 잠깐 봤더니 이렇게 올려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점포 107호 1층이고요. 보증금 2,200에 월세 150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있습니다. 좋아요. 이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2002년이니까 얘가 경매하신 분들 아시죠? 말소 기준 걸리고 사업자 등록은 2011년에 했으니까
대학력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현황서상 차임이 165만 원이라 되어 있고 여기서는 월세가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서상 차임이 165는 이거는 부가세 10%, 150만 원에 10%, 15만 원을 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거 상가 경매를 신권해서 106%대에 109%대의 낙찰을 잘 받은 것인지, 자,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 향후에 이건 낙찰된 사례를 갖고 말씀드린 거지만 향후에 경매나 공매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를 투자를 할 때 뭐부터? 제일 먼저 상권부터 판단합니다. 상권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거든요. 고잔신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경기도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고잔신도시를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타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산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지역의 상가를 투자를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상권 좋고 입지만 좋으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물건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는 자기가 아는 지역을 먼저 한다. 또는 아는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가 투자는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 투자는 아는 지역만 못하죠. 내가 강남에 산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 산다고 해서 판교 아파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가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쉽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이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면 유튜브를 계속 듣다 보면 아, 내가 모르는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구나. 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물론 답사는 가봐야 되겠죠. 시세조사나 이런 현황조사를 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도상으로 상권이나 입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시세라든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세만 잘 나오면 됩니다. 월세만. 자, 고잔신도시입니다. 안산에 있는 고잔신도시고요. 이 고잔신도시는 정말 여기가 이제 완성된 계획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도시니까 계획상권인데 여기는 완성된 계획상권입니다. 즉, 더 이상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공급할 토지가 없이 도시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고잔신도시는 신도시 중에서 아마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뭐 10몇 년 전부터 여기를 경매 물건 나왔을 때 답사를 하러 다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잘 관심을 안 가져요. 고잔신도시는 공실도 많고 경매 나오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뭐 60% 50%에 떨어져도 현장에 가보면 공실이 된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그러면 아까 신권에서 109% 감정가 대비 109%에 써서 6명이나 입찰을 했다. 이거 얘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요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여기는 경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물건의 입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걔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수원지법 안산지원하고 지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 나온 곳은 이 법원검찰청 바로 앞에 있는 1층 상가입니다. 자, 감 오셨죠? 그 전에 먼저 여기가 전체가 고잔신도시인데 고잔신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계획상권. 여기는 상업지역이 어떻게 있냐면 이만큼이 상업지역이고요. 가운데 근린공원이 쫙 있고 또 이만큼이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역. 이 4호선 중앙역인데 이 중앙역 여기가 아주 고잔신도시보다도 오래전에 이 안산에 계신 분들이 젊은 층들이 모이는
상권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었습니다. 얘가 있는 상태에서 고산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 상업지역이 이만큼 또 상업지역이 이만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상업지역이 또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상업지역이 이만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이고요.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원으로 단절이 됩니다. 이쪽 분들은 여기 상가를 이용할 것이고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여기 상가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단절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합니다. 이쪽 위에 있는 분들은 원래 다니던 이 중앙역 상권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이만큼인데 아파트가 면적이 이거하고 이거예요. 물론 이쪽 분들도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 상업지역이 또 이만큼 또 있어. 이 아파트 분들은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겠네. 여기 아파트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보시면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이쪽 상업지역. 이 아파트 분들 소비하러 여기로,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는 소비하러 여기로, 이 아파트 분들은 소비하러 여기로, 이 아파트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 아파트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까운데 일로 가겠네요. 이 아파트. 자, 상가 공급이 이 배우 아파트 면적만 갖고 보세요. 면적만 갖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는 상업지역 요만큼 있는데 이게 아파트고 여기가 이만큼이 아파트니까 오히려 여기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여기가 오히려 상권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 대학생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역 상권을 이용합니다. 고산 신도시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신도 중에서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상권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상가 공급량에 비해서 정말로 상권이 약한 곳이 고산 신도시 상가들입니다. 그래서 고산 신도시에 나와 있는 상가들이 경매에 나오면 입찰을, 즉 투자를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싸더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다? 자,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여기가 수원 안산지원지청이고요. 경매 물건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즉 상권은, 전체적인 상권은 나쁜데, 고산신도시 이 상업지역의 상권은 나쁜데 요 경매 나온 상가의 입지가 바로 뭐 앞에 있으니까, 법원, 검찰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권의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신권 4억 8천 얼마에? 4억 5,819만 9천 원에. 첫 번째 봅시다.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되네요. 전용 면적이 15.75평입니다. 그러면 전용으로 판단을 하면 한 평당 3.13, 3.55 평당 3,000원 전용 면적으로.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분양되는 상가, 법원검찰청 앞에 분양되는 상가 공급 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기본 3,000입니다. 공급 평수 기준이고 여기가 지금 전용으로 했더니 3천만 원이고요. 신축, 신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상가들은 공급 평수 기준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즉 분양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6천만 원에서 분양 면적입니다. 7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일단 현재 공급되는,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법원검찰청 앞에 있는 상가보다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즉 신권에 낙찰받아도 된다. 이거는 한번 유찰돼도 역시 100%를 넘겨서 낙찰받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법원검찰청 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뭐 등기하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에 법원에 갔을 때, 경매하러 법원에 갔을 때 법원검찰청 정문 앞에 있는 상가들은 변호사, 법무사들로 임대가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법무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계약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굳이 다른 곳으로 가서 법무사 사무실을 접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 가서 법무사 사무실 다시 열려 그러면 이사 비용도 들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이미 그 자리에서 안산지원 앞에서 바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옮겨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만에 하나 현재 법무사님이 임차인으로 있는 법무사님이 이전을 하더라도 명도가 되더라도 새롭게 임차인을 구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자, 평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3천에 낙찰 받았고요. 4억 5천. 그 다음에 현재 임대료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현재 임대료 150만 원.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2,200에 150만 원입니다. 4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요. 뭐 취득노스 이것저것 있겠죠. 여기에 월세 150입니다. 보증금 2,200은 빼고요. 투자자금에서. 그러면 한 4억 3천 들어갔는데 자기 자금이 대출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락자금 대출은 월세 150이면 수익률이 4% 정도 나옵니다. 물론 수익률 4%는 높은 금액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구분 등기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래도 5% 이상 돼야 대출 없이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죠. 그래도 이 물건은 이 금액으로 4억 5천대에 낙찰을 받고 현재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해서 재계약은 아니고 계약을 해서 법무사님과 계약해서 월세 150 유지하면 일단 안정적인 4% 월세는 받는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 국민연금이 올라갑니다. 의료보험이 올라갑니다. 이건 계산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서 2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게 되면 연 5% 선에서 또 월세를 올리고요. 또 2년 후에 또 올리고요. 자, 법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 5%, 뭐 2년 단위로 연 5% 월세를 올리는 것은 제 지금까지 경험칙상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임차인인 법무사 또는 낙찰자 입장에서 또는 만약에 이 법무사가 나간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법원검찰청 바로 앞이고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바로 앞이고 전용 면적이 15평이면 변호사나 법무사로 임대가 맞춰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월세가 150인데 현재 임차인이 나갔다 가정하면 월세 한 16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서 현재 임대가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법원검찰청 앞이고 정문 앞에 있는 건물 1층이고 법원검찰청을 바라보고 있고 전용 면적 15.7평이고 이랬을 때 월세 160 정도는 즉 평당 9만 원 정도는 평당 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잔 신도시 상권은 전체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상가 공급량이 아파트 배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은 법원검찰청 앞에 있기 때문에 즉 입지가 법원검찰청 정문 앞에 있는 1층이다 보니까 입지가 우수해서 낙찰을 잘 받았다. 향후에 임대를 주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현재 법무사고 재계약하는데 또 법무사가 나가더라도 임대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상가를 낙찰받았다. 다만 4%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 방식 이대로만 간다면 그거는 재계약을 통해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서 연 5% 상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오히려 현재 150보다도 한 10만 원 더 붙인 160으로 임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가는 투자를 잘 한 상가입니다. 자, 우리가 상가를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를
접근할 때 먼저 그 상가를 보고 개별적인 상가를 보면서 전체 상권을 보고요. 두 번째 입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통해서 얼마의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첫 번째 상권이 너무 안 좋으면 포기를 해야 되고요. 상권이 괜찮은데 입지가 너무 안 좋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를 단계별로 상가 투자할 때 맨 처음에 상권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 입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가 조건이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개별적인 건 놔두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통해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투자 의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최원철의 상가 투자 바이브라는 책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걸 촬영하는 데는 제 판교에 있는 제 사무실입니다. 제 연구소거든요. 자, 이 책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전반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어떤 개별 물건의 투자 가치 여부를 계속 촬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상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